이제 우리 교재 413페이지를 펴시고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해볼 건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받았을 때에 그 담당자가 처음 하는 행동이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는 뭐 물건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물건 파는 곳에서만 뜨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매입할 때만 거래처가 뜨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고 팔고 다 하는 곳 그냥 양쪽이 다 떠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거래처도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금융기관 은행이나 아니면 카드사도 거래처로 두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통장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통장을 쓰겠죠. 그럼 그 여러 개 통장마다 원래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어디 통장에 얼마 있다라고 일일이 정리를 하면서 쓸 거고, 우리가 그 매출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사는 우리 회사가 카드 단말기나 카드 가맹이 되어 있어서 우리 누군가가 결제를 하게 되면 그날에 돈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 카드사 승인이 나고 돈이 들어올 때 그 사이 기간 동안 어디에서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등록을 해두고 써둘 거고, 또 우리 회사에 법인카드가 있는 경우에 카드 결제했을 때 법인 신용카드면 우리 카드 대금 결제일 날에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 금액을 통제하기 위해서 카드 거래처도 같이 다 등록해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이제 등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회사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보를 넣을 건데, 지금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 세 개 메뉴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6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한 건데, 그냥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시작할 때도 여기에서 작업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래처 등록 클릭을 하시고, 자, 거래처 등록에서 위에 보시면 우리 분류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탭이 나눠져 있죠. 자, 그럼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코드 번호라는 걸 가지고 식별을 할 거예요. 그냥 글자 보여주는 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인 거고, 모든 걸 번호로 통제를 하는데,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 거래처는 코드 번호를 101번부터 97,999번까지라고 적혀 있죠. 이 번호 안에 쓰면, 코드 번호를 쓰면 컴퓨터는 일반 거래처인 줄 알 거고, 금융기관은 이 다음 번호부터 98,000번부터 99,599번, 신용카드는 또 그 다음부터 99,600번부터 9999까지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일반 거래처에서 예를 들어 98,200번이라고 치면 안 된다고 뜰 거예요. 그럼 옆에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옮겨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회사를 하나 등록할 건데, 자, 이 등록하실 때 다른 거는 실수하시면 지울 필요 없고 위에 덮어 쓰면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이 코드 번호예요. 코드 번호를 실수를 하면 다시 수정이 안 되고, 입력했던 건 다 지워야 되고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 번호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101번이니까 101이라고 치시고, 자,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현대전자고, 현대전자는 유형 적혀 있는 곳에 보시면 매출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 1번 매출이라고 선택하시고, 여기 유형에서 1번 매출 선택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2081-76215, 대표자는 송강호, 업태는 도매, 종목은 전자제품. 다음 주소는 여기 말풍선 있는 곳에
F2번 눌러서 봉우제로 184 그리고 이제 엔터 치시면 자, 더 정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상세 입력 안 하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아래쪽 입력 안 하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제에도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 일하실 때는 엄청 꼼꼼하게 다 적으실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필요 없는 정보니까 이렇게 뛰어넘을 거예요. 자, 지금 입력하는 거 어렵나요? 우리가 뭐 물건 사려고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입력을 해야 뭐 뒤에서 나중에 또 다른 작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입력을 할 건데, 근데 여기에서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 쓰는 거는 우리가 생략을 할게요. 이거 이거 생략이래. 생략해도 우리가 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그냥 회사명하고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정도만 쓰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얘 생략하시고 뭐 다 입력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뭐 주소 쓰셔도 상관없는데, 자, 지금 입력하는 정보들은 너무 소중하게 다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고 나서 저와 같이 이론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백데이터를 다운받았을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일반 거래처까지 코드 번호 주의하면서 그리고 유형 따져가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거래처 입력만. 이제 일반 거래처 입력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금융기관에 신용카드사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있는 금융기관을 먼저 보면 우리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있죠.
자, 얘네들을 먼저 금융기관으로 가서 자, 이제 코드 번호가 98,000번이고 거래처가 우리은행이고 보통예금 1000-999-103-050 그리고 여기 은행 물어보면 F2번 눌러서 우리은행이다. 시험 때는 채점 기준은 모르겠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무조건 입력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그냥 쓰세요. 자, 다음 국민은행은 98001 국민은행 당좌예금이고 국민은행이다. 다음 98002 농협이고 정기예금 계좌번호 그리고 농협은행 특이한 점은 없죠? 그죠? 자, 이제 신용카드사를 넘어갈게요. 자, 신용카드사로 가서 코드번호 99600 우리카드 얘는 매출카드사니까 가맹점 번호가 있겠죠. 카드 단말기라서 가맹번호 5050-6789 그 외 뭐 카드사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뭐 쓴다면 써도 되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다음 99700 국민카드 가맹점 번호 다음 99800 농협카드 매입이고 자, 카드 번호를 치시면 번호가 안 맞다고 뜰 거예요. 카드 번호도 주민등록번호처럼 배열이 있는데 얘 안 맞아도 지금 우리 쓰는 데 문제 없겠죠. 그럼 입력하시겠습니까 하면 예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법인 신용카드나 법인 체크카드를 사업용 카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3번 사업용이다. 다음 99900 신한카드 매입이고 얘도 사용하겠다 사업용 카드.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거래처 등록은 끝났어요. 어렵거나 특별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은 없었죠. 정보 주는 대로 쭉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카드사 거래처 나왔을 때에 뭐 수수료나 결제일자나 뭐 이런 것들 정보 줬었는데 뭐 그거 보고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거래처 등록은 끝났고 자, 교재 416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실습 예제 3번인데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예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할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적요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단축키로 사용하면서 정보를 끌어올 때 쓰는 그런 번호들인데, 그걸 관리하는 곳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에요. 자, 그럼 여기를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 프로그램은 더블 클릭 아니에요. 그냥 원 클릭이에요. 그럼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갔을 때, 자, 우리 지금 적혀 있는 이 앞쪽에 번호들이 있죠. 이 번호들을 우리 이제 코드 번호라고 할 거예요. 계정 과목 코드 번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적혀 있는 한글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코드 번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만 하면 컴퓨터가 얘를 가지고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또 우리 당좌자산이다, 혹은 투자자산이다, 얘는 우리 복리후생에 관련된 비용이다, 이런 걸 컴퓨터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왼쪽에 보시면 번호의 범위대를 가지고 계정 과목을 만들 거예요. 그럼 몇 번 안에 있으면 얘는 당좌자산이다, 몇 번 번호 안에 있으면 얘는 투자자산이다, 이런 번호대를 가지고 있고, 이 코드 번호의 체계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그리고 유동성이 빠른 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우리 유동성이 빠른 순서 했을 때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게, 어제 제가 재무상태표에 썼던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적혀 있죠. 그리고 유동, 비유동,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그럼 제가 재무상태표에 썼던 거 순서대로 쭉 적혀 있죠. 저는 실제로 얘 4개를 가지고 얘네들 유동성이 빠른 순서로 제대로 배열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못 맞추신 분들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만 한번 열어보면 적혀 있는 건데, 우리 시험 때는 그 문제지를 주고 USB 메모리를 꽂아서 컴퓨터에 지금처럼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문제의 답은 번호만 컴퓨터에 쓰고 시험지는 가져갈 거예요. USB 메모리 제출하고. 그럼 이론 문제 풀 때도 컴퓨터는 그냥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얘 그냥 보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유동부채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컴퓨터로, 그럼 그 분류 있는 대로 위치가 휙 넘어갈 거예요. 그죠? 다시 당좌자산 누르면 제일 위로 올라올 거고, 그럼 우리는 그 범위 번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통제 가능하도록 수정하면서 쓸 거예요. 그럼 여기 코드 번호가 있고 우리가 보는 글자들인데, 조금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얘가 빈칸이에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빈칸인데, 내가 만약에 이 당좌자산이라는 분류 안에서 이런 계정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 쓰고 싶다면 이 번호 안에 있는 빈칸에다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죠.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커서를 빨간색 쪽에 넣으시면 아마 여기에 커서가 안 들어가게 막혀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수정해서 하지 말라. 왜냐하면 회계 관습상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대로 쓰고, 추가로 만들어 쓰는 건 얼마든지 오픈해뒀으니까 그걸 사용하라 그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이 계정 과목이고, 자, 적요라는 건 이 계정 과목을 썼을 때에 나중에 전표 입력이라는 걸 할 건데,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주면 전부 다 복리후생이라고 할 건데, 그 복리후생의 종류가 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직원한테 해줬는지 정보를 적어 놓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주 일어나면 그걸 자주 쓰는 것도 귀찮잖아. 그러면 여기에 적요 단축 번호를 선택하고 뒤에 내용을 써두면, 얘는 현금 거래, 얘는 현금 외 거래예요. 그럼 이걸 적어 놓고 전표 입력하면서 번호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쓰는 거예요. 주로 잘 쓰는 게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에 잘 쓰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돈을 안 가져가죠.
옛날에는 웬만하면 돈 잘 가져갔어요. 사장님이 금고에 돈 가져가고 어디 종이 쪽지 하나 올려놓고 얼마 가져갔다고 적어만 놓고 가면 사장님 1번, 2번 전무님 이렇게 적어놓고 맨날 가져가는 놈들 1, 2, 3, 4로 해서 하면 편했겠죠.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얘를 많이 썼어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작성하는 거니까 우리 416페이지에 첫 번째 1번이 자, 지금 그림은 답이에요. 그림은 답이고 얘만이 문제예요. 시험 때도 지금 이것만이 문제예요. 제조원가 제조경비 코드 범위 내에서 피복비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그럼 제조원가 코드 범위 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제조원가 보이시죠? 제조원가 자, 501번부터 600번까지 이 번호대 안에 우리는 빈칸 찾아서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빨리 가는 건 제조원가를 클릭하면 500번대로 왔죠. 여기에서 600번 되기 전에 안에 있는 번호 안에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아무 곳이나 쓰면 돼요. 그럼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고 우측에 여기에서 피복비라고 써주고 우측에서 여기에 피복비라고 써주고 엔터 치면 성격이 나오죠. 여기 성격에서 우리 5번 제조경비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과목 코드가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책에 보시면 여기에 과목 코드가 피복비라고 바뀌어져 있죠. 자, 이건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안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수정했는데 얘가 안 바뀐다고 저한테 한 번씩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교육용 버전이 아닌 버전 가지고 해서 바뀐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 글자는 안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자, 다음 우리 2번에 아래쪽에 318번 전도금 계정을 소액현금 계정으로 수정 입력하시오. 그럼 전도금 계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컨트롤 F로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번호를 알려주고 있죠. 자, 번호를 알려줄 때는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아무 곳이나 번호 클릭하시고 아무 곳이나 번호 클릭해서 138번이라고 치시면 그 위치로 휙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번호로 위치로 올라가죠. 그럼 이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라는 건데 오른쪽 전도금 클릭하니까 클릭이 안 되죠. 얘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계정 과목 클릭해 보면 얘가 빨간색이라서 그런 거예요. 빨간색 계정 과목은 제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는 바꾸라 그러면 죽어도 바꿔야지 우리는. 그래서 자, 이 전도금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우리 키보드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 버튼이 있죠.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면 예, 전도금이 바뀔 수 있게 활성화될 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면 자, 얘가 수정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게 이번 작업을 시킨 거예요. 또다시 다른 곳을 클릭했다가 다시 눌러보면 또 안 들어가게 막히게 될 거예요. 자, 다음 417페이지에 3번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현금 적용 8번 등록된 내용을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수정하시오. 자, 이번엔 811번 복리후생비죠. 그럼 코드 번호 알았으니까 먼저
코드 번호 클릭하고 811 그러면 811번 복리후생비로 왔네요. 자, 여기에서 적요 보시면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고, 그럼 문제에서는 현금 적요에서 8번 이 번호에 있는 내용을 우리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얘를 수정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써서,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통째로 얘를 없애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위에 덮어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야근식 때 현금 지급 이렇게만 써주면 이번 시킨 것도 끝났어요. 그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제 아래쪽에 4번 유형자산 분류의 다음의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이 4번은 문제가 두 개예요. 197번 시설장치의 성격 삼각 하나 등록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제 만들라는 두 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197번 시설장치 성격 삼각을 먼저 만들게요. 그럼 197번을 입력하시면, 자, 197번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빈칸이네요. 그럼 우측에다가 시설장치, 그리고 성격은 삼각이라고 적혀 있죠. 삼각이라는 건 쓰면 닳는다는 그 말이에요. 얘가 달아간다는 걸 삼각한다. 얘는 사용하는 만큼 하면 가치나 뭔가 달아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삼각이다라고까지가 이번에 한 거고, 그럼 두 번째 아래에 217번 계정 과목 코드에 감가상각 누계기고 성격은 차감, 관계 코드는 지금 얘하고 관계 코드를 엮으란 이야기죠. 그죠? 지금 시설장치 방금 만든 거하고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217번으로 가서 아래 보이네요. 우측에 계정 과목명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만들고,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여기 관계 코드명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차감이라고 4번 선택하면 여기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F2번 눌러 보시면 방금 197번 시설장치 만들었던 게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시설장치하고 연결되게 관계 계정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됐어요. 그럼 지금 얘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얘는 가치가 다른 건데 얘가 다른 것만큼 이 계정 과목으로 관계 계정으로 줄여주도록 쓰겠다라고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원 샀는데 60만원 다르면 40만원 짜리가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100만원 샀다는 기록을 놔두고 그 100만원인데 얘가 지금 60만원 달았다는 이 두 개를 다 표현해 줘 버릴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100만원에 사서 60만원 달았으니까 40만원 짜리네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럼 얘 둘이를 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주려고 관계 계정을 달아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은 끝이 났고, 자, 이제 419페이지로 가면 어제 자고 공부했고 오늘도 자고 언급했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가 나왔죠.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 얘는, 자, 여러분 보셨을 때에, 자, 제가 어제 계속 이렇게 썼죠. 좌측에는 회사명, 우측에는 단위,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일정 시점이라고 언제 현재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2019년 12월 31일 현재네요. 자, 2019년도면 단기가 아니죠. 전기죠. 그죠? 그리고 12월 31일은 기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전기말 재무상태표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재무상태표가 우리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뚝쭉 잡아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 왼쪽을 차변이라고 할 거라 그랬죠. 왼쪽을 제가 차변이라고 할 거라 그랬고 오른쪽을 아이고 죄송해요. 자, 왼쪽을 차변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왼쪽인 차변에는 우리는 자산에 대해서 적어둘 거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왼쪽 차변인 자산과 오른쪽 대변의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일치하다라고 했죠.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은 일치할 건데 그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했었고 그럼 이 자산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누고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 외에는 없나 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래에 자산의 총계라고 아래 적혀 있는 금액과 대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의 총계의 합은 일치하죠. 재무상태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진한 색으로 적혀 있는 얘네들은 계정과목이라는 애들이 아니고 얘는 분류죠. 어제 분류로 말했던 당좌자산이다, 재고자산이다. 얘는 분류이기 때문에 합계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합계를 낸 게 이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하면서 자와 같이 얘를 작성하는 목적은 지금 얘네들이 방금 봤던 계정과목이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봤던 적이 있다. 근데 입력하면서 지금 왼쪽 차변 쪽에 입력을 했었네. 자산에 그 정도만 느끼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사용법 별거 아니네. 그 정도까지 느끼시는 게 오늘 목표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는 자, 얘는 끝났고 자, 이번에는 좌측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2019년 정기의 12월 31일 재무상태표라서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거예요. 자,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자, 그럼 우리 컴퓨터도 여기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 그럼 여기 차변 합계라고 적혀 있는 얘가 우리 책의 자산의 합계가 될 거고 마지막에 우측 대변의 합계라고 적혀 있는 게 부채와 자본의 합계로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에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우측에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좌측에 연한 계정과목이라는 걸 쓰면 우측에 자동으로 컴퓨터가 코드 번호의 번호대를 인식을 해서 그 번호대끼리 합쳐가지고 합계 금액을 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 입력하는 걸 볼 건데 자, 처음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제가 입력하는 방법 종류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미리 입력하지 마시고 같이 그냥 방법론으로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첫 번째 계정 과목을 쓰는 방법은 자, 여기 코드에서 F2번 키를 누르면 계정 과목 계정 코드 도움이라는 게 뜨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이라는 두 글자를 써보면 이 계정 과목이라는 것 중에 현금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 추려져요. 그럼 지금 우린 여기에서 현금을 사용할 거죠.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 금액이 550만 원이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얘가 당좌자산 코드 번호라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F2번 눌러 가지고 계정 과목을 쓰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당좌 예금이라고 있죠. 그럼 F2번 누르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한글로 당좌라고 두 자를 치시고, 한글로 두 자만 치고 엔터를 치면은 F2번 안 눌렀는데도 당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만 보이게 돼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당좌 예금을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나서 자, 금액을 보니까 2,500만 원이죠. 그럼 2,500만 원을 쓰실 때 자, 우리 대한민국도 천 단위로 콤마를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 그리고 뭐 10억, 1000만 원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자,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숫자 키보드에서 2, 5 두 자만 치시고, 그리고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엔터 키 위에 플러스 키가 크게 되어 있죠.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공이 3개 붙을 거예요. 그럼 2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2,500만 원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 컴마 단위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제일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공 하나를 빠뜨리거나 더 집어넣는 경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구분이 빨리 안 가면 이 천 단위로 컴마로 몇 개 있더라, 뭐 금액을 내가 1,000만 원인지 1억인지를 세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적혀 있는 게 컴마 위에 몇 개 있더라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쓰겠죠. 그렇게 해서 컴마 단위로 쓰시는 게 편리할 거예요. 자, 다음은 또 쓰는 방법이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번호들을 나도 모르게 외우게 돼요. 특히 여기 계신 거의 대다수 분들이 다 알게 되는 코드 번호가 101번 현금이에요. 얘는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현금은 제일 현금화가 빠르죠. 제가 현금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101번 첫 번째가 현금이고 외국도 우리 외국에도 101번이 코드 캐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처럼 코드 번호를 알면 자, 우리 보통 예금은 103번이에요. 그러면 103이라고 치면 그냥 계정 과목이 나와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금액이 이제 1,800만 원이면 18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치시면 금액이 들어오죠. 자, 다음 이제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쓰려고 그러는데 이 외상매출금이 또 적혀 있는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자, 지금 오른쪽에 금액이 적혀 있다가 얘는 왼쪽에 적혀 있는데 자, 얘 둘이가 방금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외상매출금이에요. 예?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얘인데 그 아래에 대손충당금 적혀 있는 애 있죠? 걔가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얘 대손충당금이라서 얘 둘이가 하나의 짝지예요. 얘 둘이가 짝지예요. 짝지라는 건 얘 코드 번호가 108번인데 얘 관계 계정이 108번으로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하고 얘 둘이는 짝지라는 거예요. 이 짝지를 우리 관계 계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계 계정이나 차감 계정이라고 말하는 얘네들은 관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다음 번호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외상 매출금 있고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 아래에 받을 어음이 있고 또 그 아래에 대손 충당금 있으면 얘 둘이가 짝진 거예요. 그럼 얘가 성격이 차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표현인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애가 외상으로 물건 판 거예요. 그럼 외상으로 이 금액만큼 판 게 있는데 이 아래는 이만큼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받을 수 있는 건 이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금액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이 두 개를 장부에 써주면 이 두 개를 써주면 컴퓨터는 이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은 이 두 개를 써줄 거고 얘 둘이를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거고 그러면 컴퓨터는 이 금액으로 인식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 세 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왼쪽에 이 두 개를 쓰면 컴퓨터는 알아서 외상매출금의 얘가 관계계정 차감계정이니까 이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될 거예요. 지금 오른쪽 금액이 2,580만원에 25만 8천원을 뺀 금액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를 보면 자, 입력해보면 여기에 외상매출금이다. 그럼 외상이라고 두 자를 치면 외상매출금이 보이죠? 자, 이 금액을 우리가 2,580만원이다 라고 치면 아래쪽 차변합계는 당연히 더해지겠죠. 그럼 엔터 치면 더해져서 7,430만원이 되었는데 자, 이번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치면 대손 충당금이 무수히 많죠. 그럼 우리 K랩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 참고 적혀 있는 곳에 관계 계정들 짝지들을 알려줘요. 그럼 얘네들은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돼요. 딴 사람 짝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외상매출금하고 연결 짓는 거니까 109번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109번 대손 충당금 선택하고 자, 여기에 지금 금액 쓰기 전까지는 7,430만원 적혀 있는데 여기에 25만 8천원이라고 쓰면 그리고 엔터 치면 자산의 금액이 방금 30만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줄었죠. 그게 지금 이 금액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두 개를 입력했지만 컴퓨터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인식하도록 그냥 우리 왼쪽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럼 번호를 보셔도 번호가 108번이고 다음 번호 109번이죠. 자, 그럼 우리 받을 어음은 자, 받을 어음이라고 쓰고 금액이 3천만원이면 받을 어음 아래 있는 대손 충당금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다음 번호이 111번이겠죠. 그리고 금액이 30만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다 되신 분은 당좌자산 금액 교재하고 우리 우측에 있는 이 금액하고 일치하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금액하고 일치하면 자, 다음 우리 재고자산에 원재료, 제품, 제공품 3개 적혀 있죠. 자, 재고자산을 쓰시고 원재료 750만원, 제품 1220만원, 제공품 480만원. 자, 여기 입력하는 거는 우리 책 있는 순서대로 꼭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원재료하고 제공품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썼죠. 그런데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상관없이 번호 순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꼭 순서 안 지켜도 되니까 입력하다 빠뜨리면 아래 칸에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컴퓨터는
번호 가지고 보는 거, 여기에 합계 낼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아래에 그 투자 자산의 장기 대여금이 있죠. 그럼 장기 대여금 금액 2천만 원이고, 다음 토지가 3억이고, 이제 이번에 건물 적혀 있는 거 보면 외상 매출금 때하고 똑같이 적혀 있죠. 지금 이 말도 건물 2억 5천인데 이 건물이 7,500 달았다고 써두면 우리 컴퓨터는 자산 가격을 1억 7,500만 원으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것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도 보시면 자기 짝지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건물,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 지금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자, 다 자기 짝지가 있고 다음 번호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꼭 자기 짝지를 선택해서 쓰셔야 돼요. 쓰실 때는. 자, 그럼 우리 건물 2억 5천만 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7,500, 기계장치 1억 원이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다음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치시고 나서, 자, 자산의 총계와 우리 컴퓨터 아래에 차변에 합계하고 일치하시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고, 만약에 차변 자산 쪽을 다 쓰셨는데 일치하지 않으시면 일단 먼저 우측에 합계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그 일치하지 않는 범위대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시는 게 빠르게 오류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입력 다 하셨는데 안 맞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찾아 드릴게요. 자, 다 하신 분은 이제 우리 쉬었다 합시다.